63세 중소기업 퇴직자가 은퇴 후 무너진 이유.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을 맞이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평생 가족 책임지고 회사에 충성하며 살아온 중소기업 직장인들에게 은퇴는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대기업처럼 두둑한 퇴직금도 없고 연금 체계도 탄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갑자기 삶 가운데 떨어진다는 겁니다. 63세. 아직 몸은 움직이는데 사회는 이미 은퇴자로 분류합니다. 그동안은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거래처 전화 받고 직원 챙기고 월급날 계산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은 떠지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사람을 가장 크게 무너뜨리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역할이 사라지고 하루의 리듬이 없어지고 자신감까지 무너질 때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주저앉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대부분이 겪게 될 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둔 사람뿐 아니라 부모 세대를 이해하려는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김성호 가명씨는 30년 넘게 중소제조업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직급은 부장이었지만 실제로는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했고 거래처 문제 생기면 휴일에도 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회사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63세에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결혼과 부모 병원비로 이미 상당 부분 빠져나간 상태였죠.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좀 쉬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화 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집에서는 사소한 일로 아내와 부딪혔습니다. 평생 밖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안에서만 머물게 되니까 스스로도 어색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무리하게 치킨집 창업을 합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상권 분석도 없이 시작했고 배달앱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1년 만에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사람 만나는 걸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이 급격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너무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1. 돈만 준비하면 된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금융상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연금 얼마, 퇴직금 얼마, 부동산 얼마.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은퇴 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공백이 생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역할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장님, 사장님, 팀장님. 이 호칭이 사라지는 순간 존재감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사회적 역할 중심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아서 은퇴 후 우울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1. 퇴직 후 집에서만 지내다 우울증이 온 박 씨. 박정훈 가명 씨는 은행 경비 업무를 하다가 62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삶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TV 보며 쉬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생활 패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습니다. 밖에 나갈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게 됐고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벼운 우울증 초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일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그 후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책 정리해주고 안내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삶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은퇴 후 중요한 건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감각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감정은 불안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실제 빈곤보다 앞으로 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더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투자에 손대기도 합니다. 주식 리딩방, 지인 추천 사업, 고수익 보장 투자. 특히 마지막 기회라는 말에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는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례 2 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무너진 이 씨. 이영수 가명 씨는 운송업체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그는 주변 사람 소개로 해외 투자 사업에 돈을 넣었습니다. 원금 보장, 월 수익 3%. 안정적이다. 처음엔 수익금도 조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업체가 사라졌습니다. 퇴직금 상당 부분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돈보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고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왜 그런 걸 믿었냐고. 하지만 은퇴자 심리를 들여다보면 이해가 갑니다. 은퇴 후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립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단순 재테크보다 생활 안정 중심이어야 합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은퇴는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다. 의외로 은퇴 후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화려한 성공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친구 모임, 취미 활동, 지역 커뮤니티, 가벼운 아르바이트. 이런 연결들이 삶을 붙잡아 줍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3 작은 일 하나로 다시 살아난 최 씨. 최동식 가명 씨는 작은 철물점 관리 일을 오래 했습니다. 퇴직 후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주민들과 인사하고 정구 갈아주고 민원 해결해주는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던 겁니다.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보다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게 좋더라. 이 말이 은퇴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고 느낄 때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삶 준비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은퇴를 숫자로만 계산해 왔습니다. 노후 자금 얼마, 연금 얼마, 집값 얼마.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매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누구와 관계를 이어갈 것인가? 몸이 약해져도 유지할 취미가 있는가? 작은 일이라도 계속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가? 배우자와 하루를 함께 보내는 연습이 되어 있는가? 이런 준비가 훨씬 중요합니다. 은퇴는 갑자기 인생이 끝나는 시점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중심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 가깝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기 삶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연습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 63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은 80세 넘게 사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 시간이 20년 이상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버틸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큰 돈이 없어도 작은 일상과 사람 관계, 그리고 자기 역할을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노후의 안정은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결될 때 살아나고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다시 버틸 힘이 생깁니다.